예를 들어서 느린 학습자가 있으면은 그 느린 학습자에 맞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죠. 네. 지금은 어떠냐? 포기해버립니다. 그 아이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초등학교 6년, 중학교 3년, 고등학교 3년 이 12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상 행동들을 하게 되죠. 네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학교에는 세 그룹의 아이들이 있잖아요. 제가 그래서 세 아이 한 학교라는 얘기를 씁니다. 네. 그러면 적어도 프로그램도 세 아이 그룹에 해당되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. 개인 맞춤형 너무 어렵고요. 그러면은 그룹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, 적응 잘하는 아이들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. 중간 그룹 아이들은 조금만 더 잘해주면은 다 올라갑니다. 하위 그룹 아이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학교를 들여다보면 지금 학교는 대단히 비인간적이죠. AI 같은 사업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을 통해서 기존에 각광받던 직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. 네. 지금은 무너질 거라고 예측하지만 곧 바로 무너집니다.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한다, 회계를 잘한다, 회계사들을 지금 실습할 공간도 없습니다. 그만큼 이 급변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 학벌의 문제는 정말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로 가고 우리 사회는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 그 산업화 모델, 학벌사회 모델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느냐. 그거 아니거든요. 네. 많은 학부모들은 거기에 걱정하고 있습니다. 좋은 대학 가느냐 마느냐보다는 얘가 살아갈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갖고 미래 사회를 살 건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. 예. 학교는 거기에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. 교사 한 명이 한 30명의 학생들의 그 아주 세밀한 개인 맞춤형 교육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정말 그 전문성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요구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눈 맞춤을 하려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한 학급에 교사 2명이 들어가거나 네. 아니면 학급당 학생 수를 아예 10명으로 맞추고 사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조금 늘어나도 큰 문제는 덜한데 네. 밑에는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. 학생들의 첫 출발점부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네. 그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되거든요. 네. 우리가 공교육의 공공성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는 불평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좀 보정을 하고 좀 줄여나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거기에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육. 그게 국가가 제공하는 공교육의 핵심 철학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교육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. 오히려 자본의 힘, 가정의 배경의 힘, 거주지의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생들은 시작부터 좌절하게 된다면 그 사회의 교육은 사실은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제로밖에 작동하지 않지 않느냐.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출발점의 차이부터 줄이기 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격차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. 그래서 교육 전문가로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. 왜 그 어려운 교육감을 갑자기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시는지. 제가 경기도 교육청과 인연을 맺은 건 2010년도 경인데요. 예. 그 당시에 혁신교육을 준비하려고 하는 정말 에이스 교사들을 연구년처럼 만들어서 그분들 한 30명을 한 5년 동안 매년 30명이니까 한 150명 이상의 교사들과 함께 경기 교육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뭐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이라고 해서 뭐 대학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가 강의하면서 주도를 했었습니다. 그러면 인연을 맺었고 2014년도부터 경기교육감 선거 때 제가 정책도 개발하고 2015년부터 경기교육청 안에 있는 5개 연수원을 관장하는 중앙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. 네. 그러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,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한 3년 정도 교육청 안에서 직접 일을 했습니다. 그 말은 현장이 바뀌어야 된다. 공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연구를 지난 한 30년 전부터 해왔는데 연구 논문 하나 쓰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러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뭐 자리와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의 힘은 교육부 장관한테 가 있지 않습니다. 네. 지금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권한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따라서 교육감에게 제가 보니까 한 80% 정도까지 가 있다고 봅니다. 나머지 20% 국가교육 수준에서는 교육부에서 관장하지만은 대부분의 권한은
감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교육감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한 것은 우리 현장의 열악한 문제점들,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불만들, 우리 교사들의 정말 심각한 교권에 대한 문제들, 이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싶다. 그것이 제가 하고 싶은 학교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그리는 공교육인데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다.